저놈을 잡아라. 광대놈이 원님을 모욕했다. 장터 한복판 탈을 쓴 사내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구경꾼이 둘러싼 가운데 11살 소녀가 북을 두드렸습니다. 둥, 둥, 둥. 북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내의 탈춤이 빨라질수록 구경꾼들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 한 사람의 얼굴만이 흙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도둑으로 몰려 쫓겨난 광대, 깨진 양푼으로 북을 치던 고아 소녀. 이 둘이 어떻게 원님 앞에서 탈춤을 추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탈춤이 고을 전체를 뒤흔들게 된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는 보름 전 장터 구석에 쓰러진 사내에게서 시작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실룩이들 안녕하세요. 조선야담 실룩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 보따리 들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충청도 은진고을 3월 장터는 1년 중 가장 붐비는 때였습니다. 봄 햇살이 장터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장터 입구의 버드나무에서 연두빛 새싹이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렸습니다. 소 울음소리, 달꽃꼬댁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엿장수의 가위가 찰칵찰칵 울렸고 국밥집에서는 뽀얀 김이 피어올라 된장 끓는 구수한 냄새를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 북적거리는 장터 한쪽 구석에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 맨발, 얼굴은 흙투성이었고 광대뼈가 튀어나올 만큼 야위어 있었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거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옆에는 나무 탈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한때는 붉고 푸른 물감으로 화려하게 칠해져 있었을 탈이 이제는 빛이 발에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내의 이름은 판수였습니다. 32살. 은진고을에서 탈춤하면 판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없었었습니다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그랬으니까요. 판수는 타고난 광대였습니다. 5살 때 아버지를 따라 장터에서 제주를 넘었고 10살에 탈을 쓰고 춤을 추었습니다. 15에는 고을 광대패에 들어갔고 20에는 패 전체를 먹여 살리는 으뜸 춤꾼이 되었습니다. 판수가 탈을 쓰고 장터에 나서면 구경꾼이 300명은 모였습니다. 웃기는 제주도 좋았지만 울리는 제주는 더 좋았습니다. 판수의 탈춤을 보고 안 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판수가 쫓겨났습니다. 석 달 전 광대패 수장 차등문이 판수를 불렀습니다. 판수야, 너 공연 수익 어디다 숨겼어? 판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형님. 수익은 항상 형님께 다 올리지 않았소. 차등문이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차가웠습니다. 거짓말 마. 지난 석 달 동안 공연 수익이 줄어든 건 내가 중간에서 빼돌렸기 때문이야. 다른 패거리들도 다 알아. 판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한 푼도 빼돌린 적 없소. 형님이 직접 셈을 하지 않았소. 차등문이 손을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오늘부로 넌 패에서 나가. 탈도 두고 가고 의상도 두고 가. 내 것은 하나도 없어. 판수가 차등문의 팔을 잡았습니다. 형님, 이건 아니요. 17년이요. 내가 이 패에 17년을 바쳤단 말이요. 차등문이 판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패거리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들 들었지? 판수가 공금을 빼돌렸다. 이놈을 내보낸다. 이에 있는 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패거리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판수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춤을 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판수를 위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 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차등문이 하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하인 둘이 판수의 양팔을 잡고 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판수가 마당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돌에 찍히며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손바닥이 쓸리며 자갈이 박혔습니다. 뒤에서 문이 닫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판수는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판수가 17년 동안 몸 바쳐 키운 광대패였습니다. 달도 판수가 직접 깎았고 의상도 판수가 꿰맸습니다. 공연 목록도 판수가 짰고 춤사위도 판수가 가르쳤습니다. 차등문은 돈 관리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패의 이름은 차등문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대에서 물려받은 이름이었으니까요. 판수는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낡은 탈 하나뿐이었습니다. 빛 바랜 탈. 코가 삐뚤어지고 한쪽 눈구멍이 찢어진 탈. 하지만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탈이었습니다. 차등문이 왜 판수를 쫓아냈는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차등문은 공연 수익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빼돌린 것입니다. 장터에서 거둔 구경꾼의 돈, 양반댁 잔치에서 받은 삭, 마을 제사 때 받은 곡식.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등문이 따로 챙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이었습니다. 패거리 10명을 먹이고 남는 돈에서 한 줌 정도. 그것이 2줌이 되고 석줌이 되고 어느새 절반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내 아버지가 만든 패야. 내가 좀 더 가져가는 게 뭐가 나빠. 차등문은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습니다. 하지만 돈이 줄어드니 패거리들이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줄고 옷이 해지고 악기가 망가져도 새로 사지 못했습니다. 이때 차등문이 떠올린 것이 판수였습니다. 판수가 빼돌렸다고 하면 되지. 판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춤으로 말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말로 따지고 들면 차등문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차등문은 장터상인들과 두루 아는 사이였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판수가 공금을 빼돌렸다더라. 쯧쯧, 그 잘나던 놈이. 그러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장터 골목, 술집, 국밥집. 소문이 번지는 데는 사흘이면 충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은진고을 전체가 판수를 도둑으로 알았습니다. 판수는 장터에서 혼자 공연을 하려 했습니다. 아버지의 탈을 쓰고 북도 없이 입으로 장단을 맞추며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구경꾼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놈이 돈 빼돌린 판수 아니야? 에이, 도둑놈 춤은 재수 없어. 아이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돌이 판수의 어깨에 맞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나는 한 푼도 빼돌린 적 없는데. 판수는 탈을 벗고 장터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탈에 빈 눈구멍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판수는 장터 구석에서 잠을 자고 국밥집에서 남은 국물을 얻어먹고 때로는 짐을 날라주고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살이 빠지고 뼈가 드러나고 눈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옷은 해져서 바람이 들어왔고 맨발은 갈라져서 걸을 때마다 뒤꿈치에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밤이면 장터 뒤편 처마 밑에서 웅크려 잤습니다.
등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으면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도 먹을 것이 없으니 침만 삼켰습니다. 턱 밑에 침이 써서 혀가 쓸렸습니다. 하루는 장터 뒤편에서 개가 먹다 남긴 뼈다귀를 주워들었습니다. 살점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판수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광대다. 광대가 개밥을 주워 먹으면 안 돼.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사흘째 굶은 날이었습니다. 판수는 다시 뼈다귀를 집어들었습니다. 살점을 이로 뜯었습니다. 비릿하고 텁텁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나야. 300명 앞에서 춤추던 내가 지금 이게 나야. 아버지의 탈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탈의 빈 눈구멍이 판수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어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터 뒤편 쓰레기 더미 옆에서 작은 북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둥, 둥, 둥둥. 약하지만 또렷한 북소리. 판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장단이 있었습니다. 엉성하지만 분명한 장단이. 새마치 장단이었습니다. 판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쓰레기 더미 뒤에 작은 아이가 깨진 양푼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11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엉킨 채 흙이 묻어 있었고 맨발은 까맣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보리 속 들어가 눈이 크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두 손에 든 나뭇가지로 양푼을 두드리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둥, 둥둥, 둥, 둥둥둥. 소녀가 판수를 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녀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저씨, 뭐 봐요? 판수가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소녀의 눈높이에 맞추었습니다. 방금 누가 가르쳐 준 거냐? 아무도요. 장터에서 광대패 공연 볼 때 듣고 따라한 거예요. 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듣고 따라했다고요. 새마치 장단을. 그것도 깨진 양푼으로. 이름이 뭐냐? 몰라요. 그냥 야 하면 대답해요. 부모가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아이였습니다. 판수는 한참 동안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너한테 가르쳐 줄 게 있고 너는 나한테 필요한 게 있다. 소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내가 밥을 구해줄 테니 나랑 같이 다니자. 북을 가르쳐 줄게. 소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양푼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북으로 바꿔줘요. 판수가 웃었습니다. 석 달 만에 처음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진짜 북으로. 판수는 소녀에게 솔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음계의 솔. 밝고 맑은 소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소리와 함께 다니기 시작한 뒤 판수의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이 하나가 달라붙었을 뿐인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판수는 장터 구석에서 짐을 날라 품삯을 벌고 그 돈으로 보리밥 2그릇을 샀습니다. 한 그릇은 소리에게, 한 그릇은 자기가 먹었습니다. 소리는 밥을 먹을 때 오물오물 씹으며 눈을 꼭 감았습니다.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저씨, 밥이 달아요. 보리밥이 달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린 아이에게는 보리밥도 단 것이었습니다. 판수는 소리에게 북을 가르쳤습니다. 진짜 북은 없었습니다. 깨진 양푼을 대신 썼습니다. 하지만 장단은 진짜였습니다. 셋을 치고 하나를 쉬어. 그게 새마치야. 소리의 손이 빨랐습니다. 한 번 들으면 바로 따라 했습니다.
이틀 만에 새마치를 떼고 사흘 만에 굿거리 장단을 배웠습니다. 닷새가 되자 휘몰이까지 쳤습니다. 판수는 감탄했습니다. 이 아이는 타고났어. 10살짜리 아이가 깨진 양푼으로 치는 장단이 장터 뒤편 골목을 울렸습니다. 둥둥 두둥둥, 둥둥 두둥둥.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판수와 소리는 장터 구석에서 작은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판수가 탈을 쓰고 춤을 추면 소리가 양푼을 두드렸습니다. 관객은 서너 명이었습니다. 떡장수 할머니, 집신 김문 노인, 장터를 기웃거리는 아이 둘. 하지만 판수는 300명 앞에서 추던 것과 똑같이 추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릴 때까지. 공연이 끝나면 동전 서너 잎이 떨어졌습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떡 하나를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소리가 떡을 한 입 베어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언제 큰 무대에서 해요? 나 사람 많은 데서 푹 치고 싶어요. 판수가 소리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곧 그렇게 될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차등문이 있는 한 이 고을에서 큰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그때였습니다. 장터 골목에서 차등문이 나타났습니다. 차등문은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석 달 전 판수를 쫓아낼 때의 허름한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빼돌린 돈으로 차린 옷이었습니다. 뒤에는 광대패 패거리 5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차등문이 판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보았습니다. 소리가 양푼을 두드리는 것을 지켜보던 차등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 애가 제법이잖아. 차등문이 다가왔습니다. 판수야, 한동안 못 봤더니 거지꼴이 되었구나. 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뒤로 감쌌습니다. 차등문이 소리를 가리켰습니다. 그 애, 나한테 보내. 우리 폐에 북치는 애가 필요했는데 딱 좋겠어. 안 돼. 판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차등문이 눈을 치켜떴습니다. 안 돼. 내가 뭔데 안 된다고 해. 넌 쫓겨난 도둑이야. 그 애를 데리고 있을 자격도 없어. 소리가 판수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나 저 사람 싫어요. 차등문이 소리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이리 와, 애야. 밥도 주고 옷도 줄게. 소리가 판수 뒤로 숨으며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나 아저씨랑 있을 거예요. 차등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런 버릇 없는. 차등문이 패거리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패거리 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데려가. 판수가 두 팔을 벌려 소리를 감쌌습니다. 이 아이한테 손대지 마라. 패거리 하나가 판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판수가 밀렸습니다. 등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뒤통수에 둔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아저씨. 소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른 패거리가 소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소리가 발버둥 쳤습니다. 양푼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놔줘요, 놔줘. 판수가 멱살을 잡은 놈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셋이 한꺼번에 판수를 잡았습니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돌바닥에 찍혔습니다. 피부가 벗겨지며 쓰라린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바로 그때, 거기 뭐 하는 거야? 굵은 목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장터 주막의 주인, 나이 60는 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쪽진 머리에 곰방대를 물고 두 눈이 매서웠습니다. 키가 작았지만 골목 전체를 채우는 기세가 있었습니다. 대낮에 아이를 끌고 가려는 게냐? 내 장터 앞에서. 차등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주막 아주머니, 이건 우리 페일이니 상관 마시오.
주막 주인이 곰방대를 빼어 차등문을 가리켰습니다. 폐1, 저 사내는 내 폐에서 쫓겨난 지 석 달이 넘었어. 그리고 저 아이는 내 폐 사람이 아니야. 남의 아이를 억지로 끌고 가는 건 도적질이야. 이 사람아. 차등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막 주인의 눈이 워낙 매서웠고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에이, 됐어. 가자. 차등문이 패거리를 이끌고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돌아서며 판수를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봐, 판수야. 내가 이 고을에서 다시 탈춤을 추는 일은 없을 거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판수는 바닥에 앉은 채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흘러 바짓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달려와 판수를 안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판수가 소리에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괜찮아. 너 안 다쳤지? 응. 근데 아저씨, 저 사람 또 올까요? 판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올 것이었습니다. 차등문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다가와 판수를 부축해 세웠습니다. 일어나. 주막에 가서 밥이나 먹어. 주막 안에서 따끈한 국밥 2그릇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된장에 무와 두부, 그리고 파가 들어간 국이었습니다. 소리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후루룩 후루룩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판수도 먹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비어있던 배를 채웠습니다. 몸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주막 주인이 맞은편에 앉아 판수를 보았습니다. 너 판수 맞지? 탈춤 판수. 아십니까? 모를 리가 있나? 내 주막에서 공연한 것이 한두 번이냐? 너 탈춤 출 때 손님이 2배로 몰렸었지. 판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주막 주인이 곰방대를 탁 두드렸습니다. 옛날 이야기. 넌 아직 살아있고 탈도 가지고 있잖아. 뭐가 옛날이야? 판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등문이 장터를 쥐고 있소. 제가 공연을 하려 해도 그놈이 상인들을 협박해서 자리를 못 잡게 하오. 소문도 돈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돌아서 주막 주인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소문, 그 소문을 누가 퍼뜨렸는데? 차등문이요. 그래. 차등문이 퍼뜨린 거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들 알면서도 차등문이 무서워서 입을 다물고 있는 거지. 판수가 눈을 들었습니다. 다들 아는 겁니까? 장터에서 30년을 산 내가 모를 리 있나. 차등문, 그놈이 공연 수익을 빼돌리고 있다는 건 장터 걔도 알아. 근데 증거가 없잖아. 그놈이 워낙 꼼꼼하게 숨기거든. 여러분, 이것이 판수의 진짜 문제였습니다. 다들 알면서도 증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막 주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판수야, 보름 뒤에 큰 장이 열리는 거 알지? 알지요. 이번 큰 장에 원님이 나오신다. 은진 고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이야. 장터를 직접 돌아보시겠다고 했어. 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원님이? 그래. 원님이 장터에 나오시면 을의 광대패 공연을 보시지. 그때가 기회야. 판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라고요. 차등문의 패가 공연하겠지요. 저는 끼지도 못합니다. 주막 주인이 곰방대를 입에 물고 피식 웃었습니다. 누가 차등문 패 공연에 끼라고 했어. 그러면 내 탈이 있잖아. 내 춤이 있잖아. 그리고 주막 주인이 소리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의 북이 있잖아. 소리가 국밥 먹다 말고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요?
주막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름 뒤 장날 차등문 폐가 공연을 끝낸 뒤에 내가 나서는 거야. 원님이 보시는 앞에서 차등문이 어떤 놈인지 탈춤으로 보여주는 거지. 판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탈춤으로 보여준다. 탈춤은 원래 그런 것이었습니다. 양반의 횡포, 탐관의 비리, 부자의 횡포. 광대는 말로 하지 못하는 것을 춤으로 했습니다. 탈 뒤에 숨어서 웃음 속에 진실을 담았습니다. 할 수 있겠나? 주막 주인이 물었습니다. 판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순간 소리가 양푼을 들어 올렸습니다. 나도 할래요. 진짜 북 말고 이거라도 치면 안 돼요? 판수가 소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니다. 진짜 북을 구해줄게. 주막 주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북은 내가 구해주지. 주막 창고에 오래된 거 하나 있으니까. 가죽이 좀 살았는데 솜씨 좋으면 고칠 수 있을 거야. 판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오래간만에 빛나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름이라는 시간은 차등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등문은 판수가 장터 구석에서 공연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패거리 중 하나가 소리의 북소리를 듣고 알려온 것입니다. 차등문은 먼저 장터 상인들을 돌아다니며 협박했습니다. 판수한테 자리를 빌려주는 놈, 물건을 파는 놈, 밥을 주는 놈은 다음 장날에 이 자리에서 쫓아내겠다. 상인들이 하나둘 판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짐을 날라줘도 품삯을 주지 않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국밥집에서 남은 국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판수와 소리는 장터 밖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소리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아저씨, 배고파요. 판수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내일 일을 구해볼게. 아저씨는 안 배고파요? 나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판수의 배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판수는 개울가에서 물만 마시고 잠을 청했습니다. 소리가 판수의 팔에 매달려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몸이 뜨거웠습니다. 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판수가 소리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소라, 소라, 괜찮아? 소리가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머리가 아파요. 판수의 심장이 쿵쿵쿵 뛰었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약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밤이라 약방도 문을 닫았습니다. 판수는 소리를 업고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맨발이 자갈밭을 밟을 때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를 잃으면 안 돼. 절대. 주막 주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따뜻한 방의 소리를 눕히고 뜨거운 미음을 끓여 먹였습니다. 소리가 미음을 한 숟갈 한 숟갈 삼켰습니다. 따뜻한 것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주막 주인이 약초를 다려 소리에게 먹였습니다. 쓴 약을 마시며 소리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써요. 써야 낫는 거야. 이튿날 아침 소리에 열이 내렸습니다. 판수는 밤새 소리의 손을 잡고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안도한 것도 잠시. 이틀 뒤 판수가 장터 구석에서 소리에게 북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막 주인이 구해준 북은 오래되었지만 소리가 좋았습니다. 가죽을 고쳐 매니 둥 깊은 울림이 나왔습니다. 소리가 북을 치자 장터 뒤편 골목에 소리가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차등문의 패거리가 들었습니다. 형님, 저놈이 북을 구했습니다. 차등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누가 줬어?
주막 아주머니인 것 같습니다. 차등문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 늙은이가 참견을. 좋아. 그러면 확실히 해야지. 다음 날 새벽 판수가 잠에서 깨었을 때 북이 사라졌습니다. 장터 뒤편 헛간에서 잠을 자던 판수와 소리가 북을 안고 자고 있었는데 새벽에 누군가 소리의 품에서 북을 빼갔습니다. 소리가 울었습니다. 내 북 어디 갔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벽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작은 두 손이 허공을 움켜쥐었습니다. 판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 나쁜 놈. 아이의 북까지. 판수는 주먹을 떨었습니다. 차등문의 지시라는 것은 뻔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찾아가 따져봐야 모른다고 잡아댈 것이 뻔했습니다. 판수는 소리를 안았습니다. 울지 마. 북은 다시 구해줄게. 진짜요? 진짜. 하지만 북을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다시 부탁하기도 민망했습니다. 판수는 그날부터 장터에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소를 끌고 가마를 메고 지게를 졌습니다. 등이 휘어지도록 짐을 지고 장터를 오갔습니다. 어깨에 밧줄이 파고들어 살이 벗겨졌습니다. 벗겨진 살 위로 소금 같은 땀이 흘러 따가웠습니다. 등에서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품삯을 한 입, 두 입 모았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광대가 춤을 추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춤을 추지 못하게 막아놓았으니 어찌 북을 구하겠습니까? 소리는 판수가 일하는 동안 장터 구석에서 양푼을 두드리며 장단 연습을 했습니다. 깨진 양푼에서 나는 소리는 초라했지만 소리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도록 치고 또 쳤습니다. 아저씨가 북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연습해야지. 사흘 만에 은 2푼을 모았습니다. 북 하나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광대가 춤을 추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춤을 추지 못하게 막아놓았으니 어찌 북을 구하겠습니까? 그때 주막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판수야, 내 북도 차등문 놈이 가져간 거 알고 있어. 죄송합니다, 주인장. 쟤 때문에. 됐어. 미안해할 것 없어. 주막 주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자루였습니다. 안에서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이건 뭡니까? 은선양이야. 이번 큰 장에서 내가 제대로 한판 벌이면 그 돈은 몇 배로 돌아올 거야. 투자라고 생각하자고. 판수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습니까? 받아. 그리고 북을 사. 좋은 걸로. 그 아이한테 좋은 북을 주란 말이야. 판수는 한참 동안 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나는 내 탈춤을 다시 보고 싶을 뿐이야. 30년 동안 장터에서 별별 광대를 다 봤지만 너만큼 추는 놈은 없었어. 판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웃 고을 장터에서 북을 샀습니다. 소가죽으로 만든 둥글고 단단한 북. 두드리면 둥 하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소리가 나는 북이었습니다. 소리가 북을 받아들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내 거예요? 그래, 내 거야. 소리가 북을 꼭 안았습니다. 북의 가죽 냄새를 맡았습니다. 새 가죽 특유의 고소한 냄새. 아저씨, 고마워요. 나 진짜 열심히 칠게요. 소리가 북채를 들고 한 번 쳤습니다. 둥. 소리가 장터 뒤편을 울렸습니다. 맑고 깊은 소리.
깨진 양푼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소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진짜 북소리구나. 판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은 열흘 동안 판수와 소리는 밤낮으로 연습했습니다. 장터 뒤편 빈터에서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진 뒤까지 판수가 탈을 쓰고 춤을 추면 소리가 북을 쳤습니다. 둥둥 두둥둥, 둥둥 두둥둥. 판수의 춤은 보통 탈춤과 달랐습니다. 이번에 추려는 춤은 차등문을 풍자하는 춤이었습니다. 탈춤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탈을 쓴 양반이 등장하여 으스대고 종을 부리고 거드름을 피웁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실은 도둑이라는 것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남의 돈을 빼돌리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약한 자를 내쫓는 양반. 그 양반이 결국 백성들 앞에서 탈이 벗겨지는 이야기. 누가 봐도 차등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탈춤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웃음으로 말할 뿐입니다. 판수는 춤사위를 하나하나 다듬었습니다. 양반이 돈을 세는 동작. 양반이 거짓말하는 동작. 양반이 약한 자를 밀치는 동작. 그리고 양반의 탈이 벗겨지는 마지막 동작. 하지만 연습을 하면 할수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원님이 내 춤을 모욕으로 받아들이면?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우면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원님이 노하여 자기를 잡아가는 장면, 소리가 혼자 남겨지는 장면, 차등문이 비웃는 장면,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포기할까? 그냥 이대로 살까? 어둠 속에서 약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자던 소리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아저씨, 나 큰 무대에서 북 치고 싶어요. 판수는 소리에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아이의 볼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입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새근새근 숨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습니다.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이 아이한테 약속했잖아. 판수는 다시 일어나 탈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혼자 춤을 추었습니다. 소리 없는 춤. 그림자만이 빈터 위에서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소리의 북이 춤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양반이 으스댈 때는 느린 장단, 도둑질이 드러날 때는 빠른 장단, 탈이 벗겨질 때는 미친 듯이 빠른 휘몰이. 연습이 끝나면 판수와 소리는 빈터에 나란히 누워 별을 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풀벌레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가 뒤섞인 밤 공기가 코를 스쳤습니다. 아저씨. 응. 우리 잘할 수 있겠죠. 판수가 소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잘할 수 있어. 만약에 못하면요? 판수가 웃었습니다. 못하면, 그러면 또 여기서 구경꾼 셋 앞에서 추는 거지 뭐. 소리가 킥킥 웃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아저씨랑 같이니까. 판수는 소리의 머리를 쓸어내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긴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름째 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은진 큰장. 판수는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와 뛰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탈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소리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오늘이에요? 오늘이야. 소리가 북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판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저씨, 떨려요? 조금. 소리가 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북 잘 칠게요.
아저씨는 춤만 추면 돼요. 판수가 소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북만 잘 쳐주면 돼. 주막 주인이 아침 일찍 보리밥과 된장국을 가져왔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니 얼어있던 몸에 힘이 돌아왔습니다. 된장의 구수한 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배 채워. 빈속에 춤추면 쓰러져. 판수가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갈 한 숟갈 천천히. 마지막 숟갈을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밥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실패하면 진짜 끝이야.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장터가 터질 듯이 북적거렸습니다. 이웃 고을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는 큰 마당이 만들어져 있었고, 마당 끝에 원님의 자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돗자리 위에 방석을 놓고 위에 차이를 쳤습니다. 원님이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원님은 나이 50쯤 되어 보이는 수염이 희끗한 어른이었습니다. 눈이 부드러웠지만 입가에는 단호한 선이 있었습니다. 차등문의 광대패가 먼저 공연을 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새 의상, 새 탈, 새 악기. 차등문이 빼돌린 돈으로 마련한 것들이었습니다. 광대 6이 탈을 쓰고 춤을 추었습니다. 북 치는 사람, 꽹과리 치는 사람, 장구 치는 사람까지 5이 음악을 맡았습니다.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원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등문이 원님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원님, 저희 은진 광대패의 공연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수고했다. 볼만하구나. 차등문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장터 사람들을 둘러보며 으스댔습니다. 제가 이 고을 최고의 광대패 수장입니다.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차등문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장터 구석에서 판수와 소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등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패거리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저놈이 나서기 전에 막아. 원님 앞에서 축에 놔두면 안 돼. 패거리 셋이 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판수, 여기서 나가. 원님 앞에서 행패 부리면 관아에 잡혀가는 줄 알아. 판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켜라. 나는 춤을 출 것이다. 비키지 않으면 우리가 비키게 하지. 패거리 하나가 소리의 북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소리가 북을 꼭 껴안았습니다. 안 돼. 이건 내 북이야. 판수가 패거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패거리가 판수를 밀쳤습니다. 판수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오늘은 안 물러선다. 그때 주막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 뒤에는 장터 상인 여럿이 서 있었습니다. 손대지 마라. 주막 주인의 한마디에 패거리들이 주춤했습니다. 상인들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떡장수 할머니, 국밥집 주인, 집신 깁는 노인. 원님 앞에서 소란을 피우면 너희가 잡혀갈 줄 알아. 패거리들이 물러섰습니다. 차등문 쪽을 돌아보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차등문이 이를 갈았지만 원님이 보는 자리에서 싸움을 벌일 수는 없었습니다. 안도한 것도 잠시. 판수는 떨리는 손을 꽉 쥐며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나설 차례였습니다. 바로 그때 둥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둥 둥둥 둥 둥둥둥 장터 구석에서 북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11살 소녀가 북을 치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깨끗이 씻은 얼굴. 주막 주인이 빌려준 빨간 치마 저고리. 하지만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을 살 돈이 없었으니까요.
소리의 뒤를 따라 탈을 쓴 사내가 걸어왔습니다. 판수였습니다. 아버지의 탈을 쓰고 있었습니다. 빛 바랜 탈. 코가 삐뚤어지고 한쪽 눈 구멍이 찢어진 탈. 하지만 탈 뒤에 두 눈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차등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놈이. 판수가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소리가 옆에 앉아 북을 올려놓았습니다. 판수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수백 명의 눈이 자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원님의 눈도 보였습니다. 소리가 판수의 손등을 톡 쳤습니다. 판수가 소리를 보았습니다. 소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치아가 빠진 곳이 보이는 11살의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아저씨. 판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봄바람이 폐를 채웠습니다. 흙냄새와 꽃냄새가 뒤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이건 나를 위한 춤이 아니야. 소리를 위한 춤이야. 그리고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위한 춤이야. 판수가 탈을 썼습니다. 아버지의 탈. 빛 바래고 찢어진 탈. 하지만 그 탈 뒤에서 판수의 두 눈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원님이 물었습니다. 저것은 누구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터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판수가 원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보았습니다. 소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둥. 첫 북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소리가 장터 담장을 넘어 들판까지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판수의 춤이 시작되었습니다. 탈을 쓴 양반이 등장합니다. 으스대며 걷습니다. 부채를 들고 흔들며 이 장터가 내 것이다 하는 듯 가슴을 펴고 거드름을 피웁니다. 어깨를 으쓱거리고 고개를 뒤로 젖히고 코를 치켜 세웁니다. 소리의 북이 느리게 울립니다. 둥, 둥, 둥. 구경꾼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양반의 걸음걸이가 차등문과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장터를 거니는 차등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허리를 뒤로 젖히고 부채질을 하는 손동작까지. 차등문의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이 돈을 셉니다. 한 입, 두 입, 세 입. 손가락으로 한 입 한 입 집어 세는 모양이 익살스러웠습니다. 세다 보니 욕심이 나서 남의 돈까지 슬쩍 가져갑니다.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안 보나 확인하고 재빨리 품에 넣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양반이 웃으며 돈을 숨깁니다. 소리의 북이 빨라집니다. 둥둥둥둥둥둥. 웃음이 커졌습니다. 하하하. 누군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양반의 도둑질이 우습기도 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차등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원님이 보고 있었습니다.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두 손이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양반이 충직한 종을 부릅니다. 종은 열심히 일합니다. 양반을 위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구경꾼을 모읍니다. 종의 춤이 아름답습니다. 구경꾼들이 종의 춤에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양반은 종에게 밥을 주지 않습니다. 종이 배고프다고 하면 양반은 내가 밥을 빼돌렸지 라고 다그칩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종이 손을 저으며 변명하지만 양반은 듣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돈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웁니다. 종은 억울하지만 말을 못합니다. 양반이 종의 입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종이 양반에게 쫓겨납니다. 빈손으로, 맨발로, 비가 내립니다. 종이 비를 맞으며 걸어갑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습니다. 판수의 춤이 여기서 달라졌습니다. 슬픈 춤이었습니다.
느린 춤이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다 힘없이 내려놓는 동작.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서려 하지만 다시 주저앉는 동작. 온몸으로 억울함을 표현하는 춤이었습니다. 소리의 북소리도 느려졌습니다. 둥, 둥. 마치 심장이 꺼져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젖어갔습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판수의 춤이 절절했습니다. 억울한 종의 몸짓이, 쫓겨난 광대의 몸짓이, 말 못하는 자의 몸짓이 겹쳤습니다. 탈 뒤에서 판수의 눈물이 흘러내려 턱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탈춤입니다. 웃음 속에 눈물이 있고 눈물 속에 분노가 있는 춤. 차등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놈을 멈춰. 차등문이 패거리에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원님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원님의 눈이 무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춤이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소리의 북이 미친 듯이 빨라졌습니다. 둥둥둥둥둥둥. 11살 소녀의 두 팔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북가죽이 떨리며 장터 전체를 울렸습니다. 소리의 이마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팔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수가 양반의 탈을 벗겼습니다. 탈 뒤에 숨어 있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이 울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 동작이 끝나는 순간 판수는 자기 탈도 벗었습니다. 맨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야윈 얼굴, 움푹 들어간 눈. 하지만 그 눈에 불꽃이 있었습니다. 판수가 원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터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원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광대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막 주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원님, 저 사내는 이 고을 최고의 탈춤꾼 판수입니다. 석 달 전 광대패 수장 차등문에게 억울하게 쫓겨났습니다. 원님이 차등문을 보았습니다. 차등문이 누구냐? 차등문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제가 차등문입니다, 원님. 방금 그 탈춤의 내용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닙니다. 저놈이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원님이 고개를 돌려 장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이 고을 사람들에게 묻겠다. 차등문이라는 자가 공연 수익을 빼돌리고 판수라는 광대를 억울하게 쫓아냈다는 것이 사실이냐? 장터가 술렁거렸습니다. 아무도 먼저 나서지 못했습니다. 차등문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때 떡장수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원님, 사실입니다. 차등문이 돈을 빼돌리는 걸 저도 봤습니다. 나도 봤소. 국밥집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도요. 집신 깁는 노인이 나섰습니다. 하나가 나서니 둘이 나서니 셋이 나서니 10이 나섰습니다. 석 달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입을 열었습니다. 차등문이 공연 돈을 빼돌렸소. 판수한테 누명을 씌웠소. 상인들을 협박해서 판수가 장사 못하게 했소. 그놈이 판수를 쫓아내고 혼자 돈을 챙겼소. 소리가 장터를 뒤흔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차등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아닙니다, 원님.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원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차등문. 예.
수백 명이 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거짓이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이냐? 차등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쿵, 두 무릎이 땅에 닿았습니다. 비단 두루마기의 무릎 부분이 흙에 젖었습니다. 고개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공연 수익을 빼돌리고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장터 상인들을 협박한 죄. 가벼이 넘길 수 없다. 원님이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차등문을 관하로 끌고 가거라. 포졸들이 차등문의 팔을 잡았습니다. 차등문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패를 지키려고 그랬을 뿐입니다. 돈이 없으면 패가 무너지니까. 내가 좀 더 가져간 것뿐인데.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장터 입구를 지나 관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비단 두루마기가 흙에 질질 끌리며 흙자국을 남겼습니다. 석 달 전 판수를 쫓아내며 으스대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장터가 잠시 조용했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장터를 가로질러 불었습니다. 먼지가 일었습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짝짝짝짝짝. 떡장수 할머니가 가장 먼저 손뼉을 쳤습니다. 국밥집 주인이 따랐습니다. 집신 깁는 노인이 지팡이를 쿵쿵 두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환호했습니다. 이웃 고을에서 온 사람들까지. 장터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우르르 울리는 소리가 장터 담장을 넘어 마을 끝까지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 석 달 동안 도둑으로 몰려 돌이 날아오던 그 장터에서 박수가 터진 것입니다. 판수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탈을 손에 들고 맨 얼굴로. 야윈 얼굴에 땀이 흘러내리고 맨발에는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뜨겁고 시원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눈물이 턱 아래로 떨어져 흙바닥에 작은 점을 만들었습니다. 소리가 달려와 판수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해냈어요. 해냈어요. 소리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판수가 소리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가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워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해냈어. 원님이 판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판수로구나. 판수가 소리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 원님. 내 탈춤은 내가 본 것 중에 가장 뛰어났다. 웃기면서도 울리고 울리면서도 분노하게 하는 춤이었다.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북도 놀라웠다. 원님이 소리를 보았습니다. 소리가 눈을 깜빡이며 북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냐? 판수가 소리를 보았습니다. 소리도 판수를 보았습니다. 저희 딸입니다. 소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아니, 아버지. 판수가 소리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판수, 오늘부로 내가 은진 광대패의 수장이다. 차등문이 빼돌린 재산은 관아에서 돌려받아 패에 돌려주겠다. 그리고 원님이 소리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좋은 북을 하사하겠다. 관아 악공이 쓰는 것으로. 소리가 입을 벌렸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진짜요? 원님이 웃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판수는 일어서서 장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석 달 전 도둑으로 몰려 돌이 날아오던 이 장터. 아무도 자기 편이 없던 이 장터. 그 장터가 지금 판수에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구석에서 곰방대를 물고 흐뭇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판수와 눈이 마주치자 주막 주인이 곰방대를 들어 살짝 흔들었습니다. 잘했어 라는 뜻이었습니다. 판수가 눈물을 닦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탈을 다시 썼습니다. 소리가 북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한 판 더 해요. 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둥.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판수의 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춤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춤이었습니다. 봄볕처럼 따뜻한 춤. 봄바람처럼 경쾌한 춤. 팔을 활짝 걸리고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뛰어올랐습니다. 탈 뒤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소리에 북이 춤을 받았습니다. 둥둥 두둥둥. 둥둥 두둥둥. 11살 소녀의 북채가 하늘을 찔렀다가 내려와 가죽을 두드렸습니다. 팔이 빨라지고 더 빨라지고 북가죽이 진동하며 소리가 장터 전체를 감싸 안았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누군가 흥에 겨워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얼쑤, 좋다, 추임새가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번졌습니다. 장터 전체가 춤판이 되었습니다. 봄 햇살이 장터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뜻한 빛이 판수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버드나무 새싹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떡 익는 달콤한 냄새, 국밥 끓는 구수한 냄새, 흙냄새, 꽃냄새가 모두 뒤섞여 봄의 냄새가 되었습니다. 소리의 북소리와 판수의 춤사위가 봄바람을 타고 장터 너머로 퍼져갔습니다. 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원님도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판수의 은진 광대패는 충청도에서 가장 이름난 광대패가 되었습니다. 장터마다 구경꾼이 500명씩 몰렸고 양반댁 잔치에는 을의 판수의 패가 초청되었습니다. 소리는 15이 되어 충청도 제1의 북잡이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원님이 하사한과나 북을 안고 아버지의 춤에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소리의 북소리를 듣고 안 우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막 주인의 가게는 판수의 공연 덕에 손님이 3배로 늘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공연이 있는 날이면 국밥을 한 솥 더 끓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장터 공연이 끝난 뒤 소리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장터에서 혼자 탈춤 추던 거 기억나요? 구경꾼이 셋밖에 없던 때요. 판수가 웃었습니다. 기억하지. 그때 내가 깨진 양푼을 두드리고 있었잖아. 그때 아버지가 말했잖아요. 못하면 또 여기서 구경꾼 셋 앞에서 추는 거지 뭐라고. 그랬지. 소리가 판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아저씨가 아버지가 된 날이니까. 판수는 소리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빼앗긴 것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것은 풀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곁에 북을 쳐주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무대에서든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